안녕하세요. 친일인명사전 들여다보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일인명사전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경찰 분야에 속해 있는 인물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친일인명사전 편찬 당시 친일 경찰을 크게 3가지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경부 이상 경찰 간부로 재직한 자. 두 번째, 고등경찰과 검열 담당 경찰. 세 번째, 친일행위가 뚜렷한 일반 경찰. 경찰 계급이 생소할 수 있어서 먼저 일제강점기 당시 경찰 계급을 살펴보면 최하 계급이 순사보입니다. 순사보는 현재의 경찰에는 해당하는 계급이 없는 최말단 계급으로 조선인에게만 적용한 계급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현재의 순경에 해당하는 순사입니다. 조선인은 순사부장, 경부보, 경부를 거쳐 최대 경시까지 승진이 가능했습니다. 경시는 현재의 총경이나 경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역경찰서장이나 과장급으로 실무진에서는 최상위 계급입니다. 친일인명사전 어플리케이션 내 경찰 분야에는 앞서의 3가지 기준에 따라 선정한 799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인물들을 2차례에 걸쳐 일일이 분류했습니다. 먼저 799명 중 개명한 인물들이 중복 등재되어 있어 이들을 제거한 뒤 남은 인물들을 간부급인 경시와 경부 그리고 기타 경찰로 분류했습니다. 그렇게 경시 73명, 경부 248명, 기타 경찰 465명으로 분류를 마쳤습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은 계급과는 상관없이 일제강점기 당시 악명을 떨쳤던 악질 친일경찰 4명입니다. 분류를 마친 명단은 영상 말미에 수록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개난수입니다. 1890년 8월 1일 평안북도 강계에서 태어난 그는 1919년 8월 평안북도 강계경찰서 순사로 경찰직에 입문합니다. 이후 1920년 11월 강계경찰서 순사부장을 지냈고 순사부장으로 근무하던 1922년 8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국 사무원이자 독립군들 사이에 연락책으로 활동하던 김문규를 체포하는 공로를 세웁니다. 이후 1924년 9월 경부보로 승진했으며 1925년 6월에는 참의부 소속 독립군과 강계군에서 전투를 벌이기도 합니다. 1926년 12월 경부로 승진한 그는 평안북도 경찰부 경부로 근무하던 1929년 사이토 총독 저격을 시도하고 참의부 소속으로 200여 차례나 전투를 벌인 독립군의 거두 이응서 선생을 직접 체포했으며 이 공로로 1930년 8월 일제경찰의 최고 훈장인 경찰관리 공로기장을 받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중국에서 정보 수집 업무와 독립운동가들의 동향 파악 업무를 주로 맡았으며 1934년 3월 만주국 건국 공로장을 그리고 같은 해 4월에는 훈 8등 서보장을 받았습니다. 개난선은 1934년 11월 퇴직했으며 이후 그는 만주로 건너가 만주국에서 여러 직책을 맡으며 많은 독립군들을 체포했습니다. 다음 인물은 친일경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덕술입니다. 1899년 6월 1일 경상남도 울산에서 태어난 그는 1920년 6월 경상남도 순사에 임명됩니다. 1922년 순사부장, 1924년 12월 경부보로 각각 승진한 그는 주로 경상남도와 부산 일대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해 고문했습니다. 1928년 10월 신간의 간부인 박일영을 체포해 고문했고 그해 겨울 반일운동 단체인 혁조의 관련자 김규직, 유진흥 등을 체포해 고문했으며 당시 여러 학교에서 각종 동맹휴학 및 동맹휴교 사건이 발생하자 학생들을 죄다 체포해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1932년 7월 경부로 승진한 뒤 경기도 일대 경찰서 곳곳에서 재직했으며 조선인의 전쟁 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각종 시국 자담회에 참석하고
지도하기도 합니다. 1941년 3월 훈팔등 서보장을 받았으며 1943년 9월 경시로 승진해 평안남도 경찰부 보안과장과 수송보안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군수품 수송 등 일본의 전쟁 수행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1945년 8월 해방 당시 조선인 경찰 최고직인 경시에 올라있던 인물은 21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의 고위직인 경시까지 승진한 극소수의 인물이었던 만큼 악질 중에 악질 경찰이었고 지금도 악명이 자자합니다. 하지만 그는 해방 이후에도 악명을 떨쳤습니다. 제가 이 콘텐츠에서는 일제강점기 당시의 행적만 이야기하고 해방 이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 해방 이후에도 버젓이 경찰 고위직에 자리잡고 활동했으며 특히 1946년 10월 약산 김원봉 선생을 공산주의자라는 명목으로 체포해 따귀를 때리는 등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반민특위가 결성되자 반민특위 위원들을 암살하려고 시도했으며 실패해 체포되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는 헌병으로 전직해 중령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방 이후에도 편안한 삶을 누리던 노덕술은 1968년 4월 1일 생을 마감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최령입니다. 원래 본명은 최창렬입니다. 그는 1932년 후반에 최령으로 개명했다가 해방 후 최연으로 다시 개명합니다. 1918년 함흥경찰서 순사에 임명되어 경찰계에 입문한 그는 1922년 4월 경부보로 승진했으며 주로 함경남도 일대에서 근무합니다. 1930년 5월 경부로 승진했으며 함경남도 해상경찰서 경부로 근무하던 1937년 6월 동북항일연군과 기타 연합세력의 습격을 받아 여러 관공서가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들을 추격하고 토벌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후 해산 일대를 습격한 동북항일연군과 제만한인 조국 광복회 회원들에 대한 수사에 참여해 1937년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800여 명을 검거해 고문했습니다. 그는 이 해산 사건을 해결한 공로로 1939년 11월 앞서 개난수가 받았던 것과 같은 경찰관리 공로기장을 받았습니다. 일제치하 36년간 이 훈장을 받은 조선인 경찰은 단 10명뿐입니다. 이후 1942년 12월 경시로 승진한 그는 해방 이후인 1958년 11월 14일 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하판락입니다. 1912년 2월 15일 경상남도 진양에서 태어난 그는 1934년 2월 순사 채용 시험에 합격한 후 경상남도 순사에 임명되었고 1941년 경상남도 경찰부 고등경찰과 순사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1943년 3월 부산에서 일제의 침략전쟁 반대를 목적으로 조직된 비밀결사단체 친우회에서 활동하던 이광우, 여경수 등을 체포해 고문하면서 고문귀라는 악명이 붙었습니다. 자백을 강요하면서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했고 이러한 고문에 여경수 등 3인은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이광우를 비롯한 나머지 인원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신체 불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으면 혈관에 주사기를 꽂아 피를 뽑아낸 다음 몸이나 벽에 피를 여기저기 뿌리는 행위를 반복하는 착혈 고문으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해방 이후 반민특위에 체포되었으나 병보석으로 석방되었고 2003년 9월 11일 천수를 누리고 사망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친일경찰들이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이들 친일경찰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실제로 해방 후 몇몇 악질 친일경찰들은 민중들의 집중 공격으로 맞아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제에 충성하고 같은 조선인을 괴롭힌 대가로 출세를 거듭한 이들 친일경찰들은 해방을 맞이한 민중들의 지탄과 보복의 대상이 되어 도망다니거나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반전을 맞이합니다. 미군이 38선 이남을 점령하면서 경찰 수뇌부를 기존의 친일 경찰들로 채운 것입니다. 1946년 10월 당시 경찰 간부의 80% 이상이 친일 경찰 출신이었습니다. 미 군정과 이승만을 위시한 정치 세력, 그리고 친일 경찰 세력, 이 세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결국 친일 경찰은 반공투사라는 가면으로 슬며시 바꿔쓰고 그대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70년 전에 제대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아직까지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친일파를 청산하고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누릴 것을 다 누리고 떠난 인물도 많으며 막대한 토지와 재산을 처분해 해외로 떠난 인물도 많습니다. 적어도 이들의 이름만이라도, 그리고 이들이 이런 인물들이었다는 사실만이라도 기억해 이들과 이들의 자손이 일말의 수치심이라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참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